과 속도가 좀 빨라요. 네. 1,800조 지금 이제 돌파했다고 되는데 올 상반기에만 77조, 78조가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오늘 계속 역으로 1년 동안 하면 한 170조 정도가 지금 올라가니까 굉장히 가파른 속도, 그러니까 10% 이상이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가면 이거는 막아야 되거든요. 막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금리를 이제 올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지 이제 꺾이는 부분들을 우리가 말아내야 되는데 걱정이 이거죠. 이렇게 하더라도 지금 시중에 자산성 현금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현찰성의 그런 자산이 지금 풀린 게 3,411조입니다. 지금 0.5%대부터 시작해서 한 1년 넘게 지금 하는데 그 사이에 360조가 돌았어요. 그러면 너무나 시중에 지금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금리를 올려서 조금 다시 다시 은행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시작일 뿐이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정화에 특히 네. 금융 불균형에는 우리나라는 다른 수단이 없어요. 금리 올리는 것밖에. 그래서 일단은 뭐 안정세를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아져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 좀 우리가 팁을 좀 드리면 어떤 팁이냐면 지금 변동금리 갖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개들 전문가들의 이제 공통 생각이 그겁니다. 변동금리가 고정금리 대비해서 0.5% 정도 낮다면 네. 지금 변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고정금리로? 예. 네. 그다음에 고정금리가 이제 10년 장기 이런 거로 이제 다시 고정금리로 10년 장기로 갈 때는 이게 도중에 중도사상 수수료가 얼마인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옮겨 타시는 게 좋고요. 지금 기존에 이제 대출 만기가 한 1, 2년 정도 남으신 분들은 그대로 갖고 계신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데는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중도 상환 수수료고 DSR 적용이 얼만큼 되는지를 보셔서 한도가 축소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잘 보시면은 현재 좀 갖고 계신 뭐 사정에 따라서 이게 고정이 나냐 변동이 나냐를 판단하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팁이니까 적응하셔도 굉장히 뭐 도움이 되시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황에 개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힌트까지 주셨는데 다시 가계 대출로 좀 돌아와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추세, 이 폭과 속도가 심상치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택담보대출은 1분기보다는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신에 신용대출하고 마이너스 통장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평론가님? 그것도 역시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네. 첫 번째는 이제 영끌. 예.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의 그 한도 같은 것들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신용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대출로 그 차익을 갖다 메꾸려고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B2, 특히 이제 20대, 30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가령 뭐 코인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 또 역시 부동산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세 번째 요인으로 저는 이제 생활비로 의외로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였는데 이번에 이제 그 금리를 갖다 인상하고 나서 신용대출이 폭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일평균 한 2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하루 평균 한 700억 정도 수요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수요가 폭증한 거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풍선 효과죠.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특히 이제 금융당국이 이제 가계대출을 갖다가 조이라고 이제 금융권을 이제 압박하는 강도가 점점점 강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면서 앞으로는 이제 못 받으니까 미리미리 당겨받자 하는 심리들이 이제 가세를 하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대출 시장에도 가수요 붐이 불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실은 신용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급증하고 있는 한 배경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은행에서는 이 대출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 부분인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규제를 해서 그 계획 오늘까지 내라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시중은행들이 앞다퉈서 한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지금 축소를 한다는 겁니까? 이 가계대출 증가율을 은행별로 5에서 6% 정도로 늘리라고 보통 얘기를 했어요. 금융당국이 이제 금융권에. 네. 근데 이제 농협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7%를 넘어갔으니까 벌써 한도를 초과한 거고요. 하나은행 경우도 거의 한 4.3% 정도 되니까 거의 5%에 근접을 해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줄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뭐 일부 은행 같은 경우, 특히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3분기 한도가 다 차서 4분기 걸 갖다 미리 땡겨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4분기 거까지 미리 땡겨 쓰면은 앞으로 4분기 되면 점점 어려워지겠죠. 이게 은행들 입장에서는, 개별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점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심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론적으로 이렇게 왜 그런 어려운 상황을 금융당국이 만드냐는 걸 갖다가 자꾸 의문을 갖다가 표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불만을 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명목 GDP 성장률이 올해 경기가 좋다고 해도 4%예요. 지난해는 약간 뭐 거의 마이너스 성장률 정도 수준이었는데, 근데 부채 증가율은, 가계부채 증가율은 뭐 연 10%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생각해도 이 부채는 언젠가는 뻥 하고 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득이 그만큼 늘지가 않는데 부채가 그만큼 증가하면은 그 돈을 갖다가 나중에 무슨 수로 경제주체들이 갚을 수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융당국이라든지, 뭐 저는 선제적이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벌써 이런 부분들을 갖다 조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늦었지만 이제 한 걸음을 내딛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뭐 나머지 부분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령 취약계층들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금리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재정을 동원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그 마무리하는 수순, 그게 이제 사실은 올바른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부터 궁금합니다. 금리가 오르고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 고모님,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도 줄어들게 되는 겁니까? 지금 기준을 금융감독원에서 정해줬죠. 네. 연소득의 이제 1.2에서 200까지 우리가 대출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100% 미만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 한도에 걸리신 분들은 지금 아마 못 받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오늘 5대 시중은행이 모두 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켜내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신규 대출하고 이제 증액에 연소득 범위 이내에서만이 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1억의 연봉을 갖고 계신 분들이 뭐 9천만 원 정도를 해서 하면은 한 뭐 다른 5천만 원에서 뭐 1억까지 더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1,000만 원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일단은 이런 제한적인 부분들을 둬서 가계부채가 늘리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은 일단 우리가 뭐 좀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하여튼 은행 대출 금리가 이렇게 되면은 평균 한 4%인데 이제 5%까지 올라갈 것 같고요. 지금 주택담보대출도 뭐 2.74에서 뭐 3% 정도 되는데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뭐 보셔갖고 해야 되는데, 주택담보 같은 데가 이제 굉장히 힘들죠. 왜냐면 주택담보를 하시면 원리금을 같이 갚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개들 지금 한계 과정에서는 뭐 돌려막기라 그래야 되나요? 여기서 받은 것도 저기서 받고 뭐 이렇게 돌려막기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자의 부담액이 높아지면은 조금 더 힘들어지실 거고, 앞으로 증액되는 대출들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활용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대출 규제, 뭐 4분기에는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니까 미리부터 좀 통장 열어놓자, 마이너스 통장 열고요. 미리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즉 대출 가수요가 지금 마구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9월 1일부터 실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은행권에서 일단 자기네들이 뭐 선제적으로 지금 예고들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뭐 마이너스 통장 같은 는 이제 5천만 원 넘지 않게 하고 뭐 일단 DSR 적용하는 걸 좀 엄격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좀 더 해놓으려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요, 뭐 지금 우리가 대출 뭐 이런 부분들보다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임금 소득 축적으로 집을 못 사요. 자산 형성이 안 되는 과정이거든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출 끊어놨죠. 뭐 이렇게 하니까 사실 숨쉴 그런 뭐 틈은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정치권이나 금융권에서 지금 얘기를 좀 담론을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 주는 상품까지도 지금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네. 사실 이제 지금 뭐 꼭 어떤 뭐 투자를 하시는 외에도 돈 필요하신 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사철이 이제 다가오는데,
전세 자금 지금 마련해서 그 유통을 하시려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름은 제3금융권으로 내몰리는 네. 상금융은 뭐 이자가 어마무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추후 대책까지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뭐 재난지원금 이런 것들이 이제 곧 뭐 나갑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턱도 없이 모자른 부분들이라서 대출을 막힌 사람들을 어떻게 해줄 것인가, 네. 800조의 빚을 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추후 대책들이 조금 나와야 될 것 같은 지금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뭐 계약금 걸어놓고 이제 은행 대출 받아서 집 사려고 기다리셨던 분들 상당히 좀 걱정이 클 것 같고요. 전세금도 많이 올랐죠. 이런 부분에서 대출이 막히면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그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에서 사실은 재정보다는 사실 금융을 동원해서 코로나19에 대응을 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재정을 갖다 동원해서 경기 부양을 한 게 아니라 금융을 다시 말해서 경제 주체들이 빚을 지도록 유도를 함으로써 대응을 해왔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결국은 해법은 재정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가령 뭐 신용 회복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취약 차주들에 대한 어떤 부채 재정을 갖다가 선제적으로 좀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지금 자영업자 지원 어떤 정책들 같은 경우를 더 확대를 해서 늘려나간다거나 이런 어떤 전체적인 틀 안에서 대대적인 어떤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금리 인상이 앞으로 한 두세 번만 더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취약 가구의 어려움들은 굉장히 증폭될 거라고 보고요. 그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이런 어떤 정책들이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